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두 중요한 얘기여서 많이 추리고 추려봤지만 조금 길게 준비됐어요. 저의 인식이 변하고 삶이 변한 과정이 여러분의 인식과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 2단계 내 마음 관찰하기예요. 저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자기 마음에 흐트러진 퍼즐을 맞추는 첫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체의 과정을 통틀어서 마음 퍼즐 맞추기라는 이름도 붙여봤어요. 이틀 전에 있던 일인데요. 제 짱님하고 함께 동네 단골 빵집으로 산책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근처 애견샵 마당에서 여러 강아지가 놀고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가까이 갔는데요. 멀리서부터 다양한 소리로 짖던 아이들이 가까워질수록 막 펜스도 밀치면서 점점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 흥분한 큰아이를 보고는 저도 잠깐 긴장했는데요.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눈을 맞추면서 느리고 깊게 호흡을 반복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차례로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막 짖던 아이들이 점점 차분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짱님도 서로 신기해했습니다. 이 상황은 연결감이 회복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긴장했던 내 마음을 알아보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긴장을 풀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 과정을 기억하는 건 내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었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 1단계 기분 좋아지기를 직접 시도해 보셨다면 오늘 준비한 2단계 내 마음 관찰하기도 분명 쉽게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결감이 회복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경계하던 정보가 되게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니까 머리의 긴장도 풀어졌는지 새로운 정보가 오랫동안 머리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니까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단 한 조각 때문에 미완성이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그동안 이해할 수 없어서 방치했던 내 마음의 빈자리에 새로운 정보들이 딱딱 들어맞았거든요. 만약 경계하던 정보를 경험하는 도중에 저에게 편견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인식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한하던 인식이 무한의 의식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모든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마음 퍼즐 맞추기 그 첫 번째 방법은 진짜 나를 발견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신이 규정하는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를 때가 많았어요. 서로 제각각인 자기 관점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솔직해. 약속을 잘 지키고 정의롭고 배려를 잘하고 공평한 사람이야. 내 입으로 말한 이런 이미지에 맞춰서 저 스스로 이미지에 맞는 행동에 집착할 때가 많았어요. 집착할수록 이미지를 지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죠. 그때 이 이미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났어요. 특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부정한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큰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진짜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된 건 이미지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화부터 낼 때면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이런 말부터 올라왔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잖아. 그런데 이런 말도 사실이 아니래요. 내 관점에서는 사실처럼 보이는데 상대방은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때마다 내 입장을 더 고수할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다신 안 볼 사이가 되기도 했죠. 나는 내가 말하는 내 이미지가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말한 그 표현이 내 이미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됐어.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걸로 느껴지면서 화나는 감정이 올라와. 이게 내 진짜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진실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잖아 라고 판단한 마음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화만 내면 되거든요. 이 마음은 뭘까요? 내 마음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전부일까요? 화가 난 진짜 원인은 상대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조건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내 감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이미지가 내가 아니라면 내가 나라고 믿는 내 이미지는 대체 뭘까요? 내 마음은 맞지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 마음이에요. 마음은 자라면서 보고 들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감정, 생각, 기억을 익히면서 그 방법대로 만들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선택한 방법이나 방식이 조건이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만들어낸 자아상의 한 단면이 이미지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되라 시리즈예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진실한 사람, 베푸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익숙하죠? 두 번째는 마라 시리즈예요. 나쁜 사람, 볼품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도 익숙하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말을 거의 세트로 들었어요. 이 중에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지긋지긋한 말을 피하고 싶을 때 그 방법이나 조건이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마음에 저장됐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사람이 싫어졌어요.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에너지를 다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보면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애쓰지 않지? 본전 생각이 났어요. 저만 이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반대의 사람을 보면 본전 생각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고집부리거나 좁은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결론 내고 나면 상대하지 않아도 껄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왠지 익숙해요. 내 마음을 모르겠을 때도 나는 내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어. 내 마음인데 내 마음같이 안 돼. 이렇게 결론 짓고 소통을 포기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모르면서 회피하던 태도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거울 반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저의 거울 반응은 화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거나 남 탓으로 돌리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특기였어요. 상대가 문제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들통났어요. 이 거울 반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을 반복하면서 얼마 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좁은 관점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내 이미지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두고 이미지와 동일시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미지를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나 자신을 거부한 걸로 느껴지고 그 감정과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이 스토리 전체를 사실로 인식해요. 거울 반응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미지를 지키려는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고도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나요? 지금도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지를 지키려고 화를 냈다던가 내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짜증도 냈죠. 그런데 이번에도 금방 들통났어요. 어떤 조건에 화가 나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걸 자각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몰랐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어요. 40년 동안 규정하고 판단하기만 반복하느라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나 혼란스러운 상태도 모두 내 마음이고 전체의 일부라는 걸 몰라봤던 거예요. 이 인정하기는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 내 마음을 꼭 알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때가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고 느리게 호흡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알려고 노력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내 마음을 꼭 알고 싶다. 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모르겠다는 상태를 인정하니까 어떤 느낌이 온 몸을 휘감았어요. 뻐근하던 가슴이 기분 좋게 풀어지면서 울컥하고 목에 걸린 울음도 느껴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진실과 연결되면서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 뒤로도 막막할 땐 막막함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두려울 땐 두려움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빠짐없이 인정하면서 진짜 나는 마음의 모든 상태를 느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상태가 나였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상태가 나예요. 어떤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도 알았죠. 여러분도 이런 이해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아니, 기억하기만 해도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질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한한 마음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거라면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자기 마음 퍼즐의 위치를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새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 퍼즐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느리게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속으로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해도 괜찮아요. 어떤 상태마다 그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 그 상태와 기분 좋게 연결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1단계 기분 좋아지기부터 다시 시도해보세요. 자연에서 편견이 없는 존재들과 충분히 연결감을 회복하고 나면 자신의 어떤 감정과도 기분 좋게 연결될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마음 만들고 양육하기예요. 진짜 자기를 발견해서 마음 퍼즐의 첫 조각을 찾았다면 경험하고 싶은 방향을 직접 선택해서 새 마음을 만들어보는 창조의 기쁨을 만끽할 거예요. 어떤 정보가 반복되면 우린 그 정보에 익숙해져요. 익숙한 정보가 더 지속되면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게 되죠.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면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참 쉽죠? 새 마음은 첫 마음 위에 덮어쓰지 않고 첫 마음 조각 옆으로 퍼즐처럼 연결돼요. 경계를 없애면 없앨수록 많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은 우주만큼 넓게 확장될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내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지점은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찾아낸 혼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성인이 돼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이 어린 마음이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반응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겨나요. 이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어린 마음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지금의 자기 감정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면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내면아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누군지 아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이제 어떤 마음을 만들지 선택할 건데요. 저는 내면아이의 마음이 경계하는 정보에서 찾는 걸 추천해요. 효율적이거든요. 금지된 걸 경험한 내면아이가 해방감을 느끼면 마음은 미친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할 거예요. 절대로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좁고 어두운 집에서 그 문을 직접 열고 밖으로 나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층간소음도 없는 대자연에서 마구 뛰노는 어린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좋을 거예요. 당분간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저에게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건 기독교 가치관이었어요. 반대로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도 세트로 포함되어 있죠. 3살 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은 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새 마음의 첫 정보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관하는 이야기 1권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저항감도 생겼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의 이미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재치있고 젠틀한 그런 이미지에 점점 매료됐어요. 속이 뻥뻥 뚫리는 게 엄청 통쾌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그 많은 정보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애쓰지 않고 잘 모른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정보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4년여에 걸쳐서 새롭게 접한 정보들이 이제는 알아서 이해의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관람해요. 얼마 전까지는 이 아름다운 정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조바심도 났어요. 그때마다 당장 기억나지 않아도 내 몸의 세포들이 잘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상상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튼 새롭게 만나는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꽤 신선하고 흥미로워요.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처음엔 이런 정보가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했던 거랑 다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내게 유용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 어떤 정보가 나를 스스로 그러하게 만든다면 그건 기분 좋고 편안하게 연결될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고 해방감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모든 새로운 정보들이 나를 스스로 그러하게 만드는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디펙 초프라의 우주 리듬을 타라에 기록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이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편견이 없는 상태고 그 정보에 몸과 마음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을 스스로 그러하게 만드는 진실일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유를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께 진리이고 진실일 겁니다. 주의할 건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새로 만들었다면 이젠 새 마음을 잘 키워야겠죠. 잘 자란 마음은 필요한 다른 정보들을 알아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 퍼즐을 신나게 맞추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동시성의 안내, 신의 은총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마음은 감정, 생각,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감정, 생각, 기억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감정, 생각, 기억을 뿜어내죠. 새 마음을 키우려면 그에 맞는 정보를 계속해서 공급하면 돼요. 참 쉽죠. 저는 어떤 희망적인 정보를 접하면 처음엔 당장 이해하고 변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금방 익숙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서 새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키우고 있어요. 어떤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 마음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를 공급하더라고요. 에너지를 온전히 공급하는 건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새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소홀해지면 에너지는 다시 익숙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뭔가 새롭게 다짐한 일이 매번 실패로 끝났다면 그건 새로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에너지의 공급이 끊겼을 확률이 높아요. 새 마음을 키우는 건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몸이 밥을 먹어야 되는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새 마음에게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진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자기 마음 퍼즐의 발견을 의미하고 마음 퍼즐 맞추기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고 다음에 경험할 퍼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인정하게 되면 다음에는 바라는 마음을 만들어요. 그 마음과 기분 좋게 연결돼서 그 기분 좋은 연결감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잠시라도 쉬면 관점은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 1단계 기분 좋아지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경계하던 정보를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의 대상이 자기 밖에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부터 그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혹시라도 그만두고 싶거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첫 마음을 되돌아보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바라는 만큼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속에 있는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는 용기로 여러분의 마음 퍼즐은 전보다 더 넓게 확장될 겁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